오늘은 명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창밖을 보니 벌써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네요.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명절이 다가오고 마음 한편이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뭔가 복잡해지기도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명절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장을 보러 다니냐 보면 문득 올해는 애들이 다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뭐랄까요? 예전처럼 당연하게 모이던 그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에 사는 어느 은퇴교사 부부 이야기를 빌려서요. 물론 실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런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명절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 부부는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분들입니다. 지금은 조용한 소도시에서 둘이서 살고 계시죠. 자식들은 모두 서울이나 대도시로 나가 있고요. 명절이 다가오니까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거실 소파도 털고 방마다 이불도 새로 꺼내놓고요. 애들이 올 텐데 깨끗해야지 하는 마음으로요. 마트에 가서 장도 봅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일도 고르고 평소엔 안 사던 비싼 한우도 집어듭니다. 계산할 때 금액이 좀 나와도 명절인데 뭐 하면서 웃으며 카드를 내밀죠.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올해는 뭔가 다릅니다. 큰딸한테서 연락이 없어요. 보통 때 같으면 명절 일주일 전쯤엔 엄마, 나 몇 시 기차 타고 갈게 이런 연락이 오는데 올해는 조용합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바쁘겠지 하고 참게 되고요. 아들은 작년에도 못 왔었는데 올해도 어떨지 모르겠고. 손주들도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예전처럼 졸졸 따라오던 그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설레는 마음 반, 불안한 마음 반. 그렇게 명절 준비는 계속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준비는 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그런 느낌 말이에요. 큰딸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 딸은 대기업 마케팅 팀장입니다. 능력도 있고 책임감도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만큼 일도 많습니다. 회의, 보고서, 출장 끊임없이 돌아가는 일정 속에서 살고 있어요. 부모는 그걸 압니다. 딸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섣불리 전화하기가 조심스러워요. 혹시 회의 중이면 어떡하지? 피곤한데 괜히 부담 주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갑니다. 명절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소식이 없어요. 어머니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반복합니다. 아버지는 에이, 그냥 전화해봐 하지만 정작 본인도 전화기를 들진 못하죠. 기다림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처음엔 곧 연락 오겠지 하고 여유롭게 기다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혹시 무슨 일 있나 하는 걱정으로 바뀌고 나중엔 우리한테 관심이 없나 하는 서운함까지 생기게 되거든요. 하지만 부모는 참습니다. 딸을 믿으니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바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식들 연락 기다리다가 마음 복잡해지신 적 있으시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저예요. 반가운 마음에 오, 그래 아들 하고 받았는데 목소리가 좀 무겁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톤이에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올해는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버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왜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봅니다. 아들은 천천히 설명합니다.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지금 프로젝트가 너무 밀려 있다고. 명절에도 일을 해야 납기를 맞출 수 있다고. 직원들한테도 미안한데 본인이 쉴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입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가고 싶은데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버지는 그래 알았다. 일이 중요하지 하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하기도 조심스럽고요. 요즘 젊은 세대는 정말 바쁩니다. 저희 때랑은 다르죠. 저희는 명절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고향에 갔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였고 도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일의 속도도 빠르고 경쟁도 치열하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은 자꾸 서운해지는 거죠. 손주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대학생이 된 손주 둘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손주들이 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어릴 적엔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과자 먹고 할아버지랑 동네 한 바퀴 산책하던 그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손주들한테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할머니, 저희 이번 명절에 못 갈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여행? 명절에? 손주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요즘 명절 연휴 길잖아요.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할머니, 다음에 갈게요. 할머니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참 복잡합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에요. 손주들이 즐겁게 여행 가는 게 나쁜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뭔가 씁쓸합니다.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잖아. 옛날엔 그게 당연했는데. 할아버지는 애들도 이제 컸어. 자기들 인생이 있지 뭐하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할머니와 같습니다. 세대가 달라지면서 가치관도 달라진 거죠. 저희 세대에게 명절은 가족의 날이었는데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긴 연휴일 수도 있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거죠.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부는 집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말은 없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서운하고 허전하고 또 한편으론 자식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교차하는 거죠. 그때 옆집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말을 겁니다. 아이고, 두 분 왜 그렇게 시무룩하게 앉아 계셔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에 오라고 하면 핑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억지로 붙잡아봤자 소용없어요. 오히려 서로 불편해질 뿐이죠.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애들 잘 살고 있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때는 명절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걸 인정해야죠. 이 말이 부부에게 묘한 위안이 됩니다.
우리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집도 비슷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때론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나면 조금 나아지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막내딸한테서도 연락이 옵니다. 이 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예요. 남편도 착하고 딸도 성실하게 잘 살고 있죠. 부모는 이 딸이 제일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절을 앞두고 딸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이번엔 저희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택배로 선물 보낼게요. 어머니는 왜?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봅니다.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집값도 오르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은데 명절에 가려면 교통비, 선물값, 용돈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다고요. 지금은 그 돈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엄마 미안해. 효도도 못하는 것 같고. 어머니는 순간 목이 메입니다. 서운하기보다는 딸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게 마음 아픈 거죠.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억지로 올 필요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부부는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희가 젊었을 땐 그래도 집값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고 물가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팍팍합니다. 자식들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명절 당일입니다. 부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습관처럼 몸이 움직이는 거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입니다. 상을 다 차려놓고 나니 텅 비어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쯤 애들이 도착해서 엄마 배고파, 뭐 없어? 하면서 부엌을 들락날락 했을 텐데. 손주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부부는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둘이서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본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잘못한 건 없습니다. 자식들도 부모도. 그냥 시대가 변한 거예요. 세상이 빨라지고 각자의 삶이 복잡해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죠. 그런데 그걸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은 자꾸만 허전합니다. 빈 식탁을 바라보며 부부는 말없이 밥을 먹습니다. 맛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삼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명절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 혹은 둘이서 보내는 명절 말이에요. 그런데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립니다. 큰딸한테서 영상통화가 걸려온 거예요. 엄마, 아빠. 화면 속에서 딸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옆에는 사위도 있고 손주들도 보여요. 다들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엄마, 아빠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얼굴 보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순간 눈물이 핑 돕니다. 아버지도 코끝이 찡합니다. 아이고 괜찮아. 얼굴 보니까 좋구나. 화면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딸은 최근에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손주들은 학교 이야기를 합니다. 사위는 다음엔 꼭 찾아뵐게요 하고 인사합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어요. 한 10분 정도?
그런데 그 10분이 참 따뜻합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부부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래도 괜찮네. 직접 만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영상통화, 메시지, 사진 멀리 있어도 연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요. 물론 직접 안아주고 함께 밥 먹는 것만 못하지만 그래도 이게 없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다시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른 기분이에요. 여전히 허전하긴 한데 조금은 받아들여지는 느낌이랄까요. 여보, 우리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했던 건 아닐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맞아. 애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부담 주는 건 아니었을까?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둘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앞으로는 억지로 오라고 하지 말자. 대신 올 수 있을 때 편하게 오라고 하자. 영상통화로라도 얼굴 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자. 중요한 건 같은 공간에 모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니까. 명절의 의미가 달라진 거죠. 예전엔 함께 모이는 날이었다면 이제는 서로를 떠올리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형식보다 마음, 전통보다 이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꼭 옛날처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변했고 사람들의 삶도 변했어요. 그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못 오면 서운하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는 걸 부디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번 명절을 혼자 혹은 조용히 보내시는 분들께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외로움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가족이란 이름은 때론 무겁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형식이 바뀌어도 마음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